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셨다면 기본적으로 풍수에 대한 관심이 있으실 거고, 집을 볼 때도 이런 풍수적인 관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지만요. 사실 풍수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것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현실적으로 집을 볼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시고 집을 찾으실 때 한번 적용해 보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요, 이 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층 중에서 몇 층을 선호하십니까? 이 층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 선호도가 다양한 것 같습니다. 물론 풍수적으로만 봤을 때는 땅에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보편적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그런 로얄층에 대한 거는 단지 차원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옆에 동들에 따라서 이 동은 몇 층일 때 진짜 로얄층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 층을 어디를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은, 이걸 나중에 팔 것도 생각한다면 그냥 로얄층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보여지는 로얄층을 너무 선호하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죠. 누구는 진짜 1층을 좋아할 수 있고요. 누구는 1층을 정말 혐오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그 본인이 원하는 바, 나의 생활하는 바에 따라서 층을 선택하시라. 정해져 있는 그 로얄층 아파트마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너무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더 많이 신경 쓰시겠지만은 학교와 상권에 대한 겁니다. 근데 이 학교와 상권도요,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그리고 자녀를 통학시키시는 분들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냥 지도 어플로 봤을 때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있네, 이게 아니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은 우리 동에 있어서 몇 분이나 걸리는지, 그리고 그 가는 동선에서 어떠한 그런 상권이나 시설들이 있는지, 횡단보도는 몇 개는 건너는지, 진짜 어떤 자녀에 대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그렇게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막연히 단지 옆에 바로 학교 있으니 가깝겠네 라고 했다가 단지가 정말로 클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아파트랑 학교랑 입지에 따른 위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상권이라고 하는 거, 사실 이 상권만 봐도 그 동네의 수준이라는 것이 대강이 짐작이 되죠. 어떠한 업종의 그런 상가가 더 많은지에 따라서 이 단지 전체에 대한 수준을 대강을 짐작을 해볼 수 있구나 라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임장을 하거나 돌아다닐 때 이런 상가도 보고요. 제 나름대로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상가 안에서도 근처에 그 마트, 편의점에 들어가서 그 안에 상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야채나 과일이라고 해도 어떤 그런 고급 과일이 얼마나 더 있는지, 그리고 술, 주류 코너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술이 진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동네에 대한 그런 소비 여력이 어떠한지를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진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여러분들이 집을 보실 때 향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향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나한테 맞는 향이 있나? 이제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무조건 남향만 선호하지는 말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냥 중개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여기 남향이라고 하지만은, 근데 사실 남향인데 이게 조금 더 흘러가가지고 남향이 아니라 남동향일 수도 있고요. 근데 또 여기서 조금 더 흘러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거의 동향에 가까운데 남동향이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긴 남향집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게 흘러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향인지를 파악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무조건 남향이라고 해서 최고는 아니다 라는 거죠. 주변에 뭐가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조망권이 어떻게 설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향을 선택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옛날 남아있는 고택들 중에서도요, 북향으로 되어 있는 고택들도 참 많습니다. 특히 예전에 농경사회였던 그 시대에도 북향집이 잘 지어져 있고 풍수적으로도 잘 되어 있는 것을 통해 봤을 때, 우리가 이 현대인들 농사도 짓지 않지 않습니까? 해에 대한 측면으로서 생각을 하지만은, 어떤 분들은 햇볕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개개인의 선호에 따라 다른 거니까요. 물론 또 여기서도 나중에 되팔 때를 생각을 해서 남향 쪽이면은 더 좀 보편적으로는 더 받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생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향에 대한 여부도
역시나 그 현장에서 정확한 향이 어떠한지 그리고 주변에 보여지는 것들이 어떠한지를 잘 살피고 가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 집을 사고 들어가기 전에 이 과정이 참 어렵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요. 저희도 어쨌든 풍수적으로 좋은 아파트 단지 선정해드리고 거기서 좋은 집 골라가지고 딱 제시를 해드리지만은 진짜 저희가 딱 명당 아파트로 이렇게 골라서 해드려도 막상 또 이런 의뢰인분들께서 집주인과 이런 집을 사고 파는 과정에 있어서 트러블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 정말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어떤 법적으로 큰 어긋남이 있는데 참고 가라. 그건 아닙니다. 대신 어느 정도 넘길 수 있는 부분은 넘기고 포용할 수 있는 부분은 포용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을 이걸 마음에 들어서 사야 되는데 지금 그 집주인이 되게 뭔가 여러 가지 태도도 별로고 돈에 대한 것도 계속 이렇게 마치 장난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 집에 꼭 들어가야 되고 이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내 삶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 니야 그래라 하면서 그냥 넓은 마음으로 받아 넘겨주시고 현명하게 넘어가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성수의 아파트를 정해드린 그 한 대표님의 집에 가서 또 컨설팅을 해드리면서도 이 대표님하고도 계속 말씀을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분도 들어가시기 전에 집주인이 되게 어떤 부당한 측면을 요구를 하고 갑자기 계약서 쓸 때는 하지 않았던 그런 사항들을 하나하나씩 추가를 하더라는 거죠. 뭐 그래도 어쨌든 지금은 결론적으로 입주를 잘 하셨지만은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려면은 나쁜 일들이 자꾸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현명하게 잘 넘어가면은 궁극적으로 내가 좋은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집을 고르는 과정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큰일입니다. 그러니 큰일이니 어렵다라는 것을 당연히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집이라는 거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쓰는 돈 중에 가장 큰 돈이 나가는 겁니다. 물건 하나 볼 때 비교하는 그 마음처럼 집도 요리조리 더 뜯어보고 100배, 1000배 더 고민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평안한 집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평안한 삶을 기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